부부분들을 만나보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결혼을 했고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이제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저한테 주로 많이 의견을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대표님들도 가정도 돌보시고 돈도 벌기 위해서 이제 자문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고민을 듣다 보면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나,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이를 기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두려움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에게 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육아휴직이나 직장 생활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또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커리어에 대한 그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 내가 지금 시작해가지고 과연 기반 없이 사업을 성공을 시킬 수가 있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부관계에서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분들, 혹은 역할에 대한 그런 분담에 대한 부분들, 생각이 다른 부분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 심지어 그걸 넘어가지고 같이 부부가 사업을 한다거나 같이 육아를 같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저에게 또 토로를 하시고,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런 분들을 얘기를 좀 들으면서 또 조언도 해드리고, 그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거나 출산을 결심하게 되거나 이런 과정에 제가 약간은 개입했던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도 성장하고 이랬던 부분들을 가지고 기록도 남겨가지고 또 책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부부가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지금 뭔가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그냥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육아 사업 두 마리 토끼, 보통은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했고요. 하지만 저는 뭐 무자본 창업부터 시작해서 콘텐츠 마케팅, 이런 것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질 때부터 저는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전파를 하기 시작했고,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기존에 생각하던 거랑 좀 안 맞지 않나라는 것들을 저는 하나씩 좀 현실에서 좀 증명을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또 행복하게 또 살고 있는 부분들이 또 존재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책도 내게 되고 이런 영상도 찍게 된 것 같습니다. 솔루션을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을 기반으로 만든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이나 저의 생각, 이런 것들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압축적으로 내용을 요약을 한다면은 어떻게 부부가 함께하는 그런 육아 환경을 잘 구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 에피소드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수익 파이프라인을 개발해 갔던 그런 과정, 아내랑 같이 사업을 만들어 갔던 과정, 아내가 뭐 몇 억의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 것부터 1년에 1억 이상 매출을 바로 내가지고 그걸 계속 몇 년 동안 유지하고, 이제 아이를 케어하면서도 풀로 케어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었던 상황, 그 다음에 뭐 글로벌로 프리랜서들과 협업을 하면서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갔던 그런 과정들을 다 책에다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아내랑 저는 부딪히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싸우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 나갔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 그 과정에 필요한 에피소드들, 그리고 그걸 풀어갔던 그 생각의 흐름들을 또 정리를 한 내용들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환경 구축에 대해서는 이거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도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모델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포기를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았죠. 저는 애초에 계속 무자본 창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남들이 안 된다는 거에 그냥 부딪히면서 그냥 도전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원하는 거는 어느 곳에 머무르는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어느 때에 어느 공간에 머무르는지를 선택하는 게 진짜 부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부가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돈을 벌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아이들이 정규 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지혜, 어떤 문제 해결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습득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한 책과 강의로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현실에서 부딪히면서, 그리고 사람을 직접 만나고 그 솔루션을 하나씩 개발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검증하고 하면서 지금의 상황에 좀 이르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등하원을 거의 대부분 시간을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도 같이 하기도 하고요. 제가 좀 등하원을 맡고 하는데, 그러면 등하원이 그냥 아이를 빨리 그냥 픽업해가지고 뭐 데려다주고 이런 시간이냐?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아이랑
뭐 대화를 충분히 평소에 많이 나누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등하원 시간조차도 아이랑 쌓였던 그런 감정적인 골 같은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걸어서 같이 이동을 합니다. 일단은 그 책에서도 언급되지만 제가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책의 그 개념을 좀 따라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 애초에 등하원 시간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은 저는 이제 그 부분 당연히 어렵다라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제가 일부러 이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적인 자유도를 출퇴근에 대해서 자유로운 그런 환경으로 계속 만들어 왔던 고민들 이런 거 다 담겨놨으니까요. 그거까지 이해해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이 걸으면서는 약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럴 때는 좀 풀기가 좀 좋은 거죠. 그리고 대화가 조금 더 걸으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냥 집 안에서 뭔가 게임하고 있을 때, 뭔가 짜증을 부릴 때 대화를 해가지고는 대화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걸으면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나 등하원 시간입니다. 그때는 질문할 거리도 많죠. 학교에서 뭐 할 건지, 갔다 와서 뭐가 재미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고요. 바로 기억나는 것들을 가지고 대화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감정의 골 혹은 대화의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을 가지고 전반적인 육아 환경에 대한 그 분위기를 형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집 안에서나 어떤 특정 환경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대화들은 굉장히 비즈니스적이고 딱딱하고 명령조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 아이의 일상에 대해서 지극히 사랑으로 관심 가져줄 수 있는 되게 몇 안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저는 그런 전반적인 대화의 그런 질과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등하원 시간을 계속 함께하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아이들도 뭐 게임도 하고 책도 보고 뭐 밖에서 놀이터도 가고 이런 시간 다 가집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가 육아로부터 좀 자유로운 시간, 육퇴한 시간, 뭐 애들이 잠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분리해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던 게 밖에 나가서 많이 지쳐 오시죠. 부모님들도 사람도 만나고 사람한테 지치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이런 일들 많이 생기죠. 그럼 와가지고 아이가 짜증 부리고 뭐 그러면 또 당연히 힘들고 실망하고 그런 일들도 당연히 반복됩니다. 가정에서도. 하지만은 그 와중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가 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아이에게는 그렇게 큰 편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때까지 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뭐 회사에서 어떤 역할인지 이런 거에 대한 편견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겠죠. 직장 생활이나 친구들이나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대한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했던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최소화된 존재입니다. 그 존재에게 내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편견 없이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위로를 맡깁니다. 힘들다. 힘들었다. 뭐 슬프다. 이런 얘기를 그 아이한테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 있나요? 사실 부부끼리도 털어놓기 쉽지 않아요.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그런 걸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뭐 아이한테 그런 약한 모습을 보여도 될까 하지만은 사실 아이들이 정말 회복력이 훨씬 더 어른보다 뛰어나고요. 그거를 뭐라 해야 될까? 걱정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되게 자기가 부모를 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성장의 기회로도 저는 아이들이 그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계속 경험을 합니다. 뭐냐면 좀 더 크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문제를 바라봐주고 오히려 토닥거려주고 괜찮아. 심지어 5살짜리가 그 진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고 자기 무릎에 누우라 그러고 눈물이 나거든요. 아, 쉬운 결정이 아니죠. 저는 근데 그냥 아이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나서 아, 아이는 우리가 무조건 돌보고 우리가 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도 우리를 품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저는 가지고 일단은 봅니다. 당연히 어떤 특정 물리적인 약함이나 어떤 지식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힐링의 요소들, 치유의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부가 서로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이렇게 요새는 많이 구별을 많이 해놓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그것들에 대해서 뭐 유연하게 해라 이런 것도 사실은 좀 현실이 되면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제가 혹은 저희 부부가 어떤 식으로 그런 역할 부담
분담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런 이벤트들, 에피소드들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거가 위험할 수 있죠. 근데 하나의 에피소드들을 보면서 요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다. 나는 요렇게 매칭을 시켜볼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훨씬 부드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약간 에세이 형태로 그렇게 책을 만들어서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아까 앞서서 나왔던 그 솔루션에 대해 기반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와 함께하는 육아 환경, 그다음에 새로운 수익 파이프라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이런 부분들. 이제 수익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은 온라인 기반 수익 모델을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 부분은 최근 3, 4년 정도 뭐 무자본 창업과 콘텐츠 마케팅 이런 것들이 붐을 일으켰고요. 콘텐츠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팁들이 너무 많이 생겼죠. 저는 뭐 2012년, 13년부터 그런 것들을 전파하기 시작했고요. 아내 역시 온라인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기반을 다졌는데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저희 부부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시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당연히 그 출발할 때에 되게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아이를 온전히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직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기반으로 콘텐츠 기반으로 돈을 버는 방식으로 풀어가 보자. 어떤 문제든 그런 식의 기반이 중심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 사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대기업이라던가 뭐 MBC 뭐 국내 유수 은행들의 그런 영상들을 제작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생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병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육아 병행 가능한 그런 사업 아이템 선정. 사실은 온라인으로 뭐 집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무자들과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제휴나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할 수 있는 구조면은 사실은 다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 모델이 사실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콘텐츠 기반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조정을 한다거나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기존에 없더라도 조금씩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프리랜서들이랑도 협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아마존 출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도 최근엔 그런 강의들도 뭐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도전하기 전부터 거의 2017년, 18년도부터 하나씩 그런 것들을 실험해보고 테스트하면서 쌓아왔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그 과정들에 대해서도 또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부부의 강점을 활용한 협업 방식은 제가 와이프는 좀 이제 굵직굵직한 선택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잘 하는 편이고요. 저는 좀 세세하게 이런 기획적인 부분이나 꼼꼼하게 그런 것들을 퍼널 같은 걸 챙기고 뭐 기획하고 이런 거. 근데 선택은 하여튼 와이프가 잘합니다. 그래서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그다음에 뭐라 해야 될까요? 서로 협의하고 이런 것들은 훨씬 대화나 이런 것들이 훨씬 능통합니다. 저는 그냥 뒤에서 서포트하는 방식이 저한테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기획하고 그다음에 저는 MBTI가 뭐 I고 뭐 F고 약간 거기에 기반해가지고 현상이나 문제들을 좀 바라보는 것 같고요. 좀 공감적으로 F는 좀 T이기 때문에 그걸 되게 좀 떨어져서 분리해가지고 또 잘 판단을 하고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는 부딪힐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하는 거죠. 뭐냐면은 서로가 다른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 법인이 좀 더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계속해서 합을 맞춰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명의 주도로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법인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좀 더 다양한 주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좀 더 더해져 가지고 보완이 돼 가지고 한 명이 결정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법인 같은 거. 그런데 뭐 내가 맞니 너가 맞니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그 둘의 장점을 결합을 해가지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데 써먹는 게 차라리 우리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는 것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것이 무조건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에피소드들 서로 이해하는 과정들을 또 책에다가도 아주 자세히 에피소드들로 담아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방금 얘기했던 것들도 좀 포함이 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끌리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부부들은. 그렇죠. 서로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상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끌렸기 때문에 이성으로서
이제 서로 끌리고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끌렸지만은 사실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미워지거나 이 선택을 또 하게 됩니다. 이혼 기사나 이런 거 보시면 성격 차이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 나오죠. 애초에 성격 차이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끌렸는데 성격 차이 때문에 다시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애초에 우리가 같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서로 같아 보이기 위한 주제로서 결혼에 꼴이 나기 위해서 혹은 연애에 꼴이 나기 위해서 서로 맞추려는 노력 과정 중에 이 사람은 나의 천생연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무리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이 무리하다는 거는 결혼 자체의 무리함보다는 그 안에 투여되는 그런 다양한 물질적, 비물질적인 그런 시간과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 어마어마하잖아요. 가족들도 다 참여하고 그런 것들을 감수하려고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뭐라 해야 되나 콩깍지는 필요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계속 자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 전부터도.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살아가는데 서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견하려는 노력을 결혼 전부터 하셔야 되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감수하지 않고 서로 우리가 같으니까 결혼한다, 함께 있으면 행복하니까 결혼한다, 요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는 그 다음에 있을 무한한 그런 산들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향 차이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서로 장점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좋은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서로의 다짐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역할 분담에 있어서 혹은 뭐 통장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너가 이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이런 식의 계산하는 방식이 되게 합리적인 선택 방식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지만은 사실 저는 그게 가장 큰 이혼의 사유라고 그리고 다툼의 사유라고 생각하고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지금 성인까지 되어 오면서 결혼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도 받고 희생도 했나요? 그렇죠? 각자가 모두가 희생을 했습니다. 사회에 대한 희생부터 시작해서 가족에 대한 희생, 나를 지키지 않고 남을 배려해오면서 해왔던 그런 희생들. 근데 결혼할 때 상대방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뭘 보죠? 내 희생에 대해서 알아봐주고 그걸 보듬어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일부 그런 요인이 존재하죠. 하지만은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으로 자라온 그냥 하나의 그냥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희생에 대해서 각자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서로를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도록 만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출발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 과정을 거쳐서 남에게 희생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왔고 나도 그렇게 성장해 왔구나. 이 상황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때까지의 계산하지 못했던 그 모든 계산 내역서들을 상대방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다 담아냈던 정산을 제대로 못했던 것들을 한 명에게 다 쏟아내는데 어떻게 그것이 건강한 관계가 되고 건강한 가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계산기를 두드리는 방식으로 나의 희생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 방식이 되게 합리적이고 내가 이걸 했으니까 넌 이걸 해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무식한 방법입니다. 그냥 그거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렇게 설명하면은 너가 뭘 아냐? 네. 지금 결혼 10년 이상 됐고요. 아이들도 2명 키우고 있고 다양한 그런 관련된 강의도 듣고 사람들도 만나고 성공한 사업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제 또래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많이 만났습니다. 그거는 제 배경을 아시는 분들 혹은 제가 이때까지 쭉 10권 이상의 책을 써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실제로 현실에서 부딪히면서 하나씩 확인해 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분이라면은 고개를 끄덕 하시게 될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의 범주보다 훨씬 많은 스펙트럼에서 훨씬 많은 사람들을 제가 경험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은 사람의 입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뻔한 얘기, 책으로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입증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
제 이력이나 뭐 과거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은 자기계발에서 그런 나오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건 역시도 여러 가지 여유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여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뭐 경제적 여유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가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먼저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오는지 마음의 여유가 먼저 와서 경제적 여유와 이런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지는 뭐가 먼저 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되면 이렇게 할 거다, 뭐가 되면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지 않고 그냥 당장 지금 닥친 일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선택과 행동 그리고 기분을 선택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작은 것부터라도. 이거 역시도 다양한 에피소드들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맞이했던 다양한 힘든 순간들 그리고 그 순간들이 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왜 아이한테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아져서 우리는 그것을 기뻐했는지, 왜 더 불행한 일이 생겼지만 남들이 봤을 때 그게 우리는 신의 축복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피소드들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만이 아니라 모든 한국에 있는 혹은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많은 부모들이 그런 일들을 겪어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선택을 하거나 부정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로 가려질 것이고요. 긍정적인 선택을 하면서 그걸 강화시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계속 부정적인 선택을 하면서 그것을 또 강화시키는 사람이 존재할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가이드라인 뭐 긍정적으로 해라 먹히지 않죠. 그냥 저희의 그냥 에피소드로서 그냥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경적인 요소들도 중요하겠죠. 한 사람이 특별해서, 한 사람이 똑똑해서, 한 사람이 저는 난놈이라서 이런 식의 선택을 하고 이런 삶을 구현하고 남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이렇게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오해입니다.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요. 공부밖에 몰랐고요. 그러면 그걸로 모든 게 다 용서된다고 생각했던 매우 찌질하고 매우 멍청하고 매우 반성하는 여전히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전히 저는 부족한 게 많고요. 그런 위험 리스크를 저는 빨리 알았고 극단적인 선택 앞에까지 갔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바뀌려고 했지만은 그건 역시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심지어 그런 도전들을 여러 번 하면서 계속 유혹에 빠지고 하면서 깎여져 왔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 과정에서 난 위험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배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존재하는지 당연히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은 시간과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 그리고 뭐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천히 검증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욕심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선택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어떤 사람을 곁에 둬야 되는지는 기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내가 배경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 그랬고요. 그걸 통해서 배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을 주로 만나야 되겠구나. 혹은 이런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설령 지금 환경이 그렇게 뭐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환경조차도 나에게 축복입니다. 왜냐면은 비교적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대해서 그 환경을 이루고 있는 기존의 내 친구들이라던가 혹은 기존의 내 가족들에 대해서도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클 수도 있지만은 심지어 그것마저도 감사한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 단계까지 누군가는 가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면 됩니다. 그 과정 중에 다단계도 빠질 수도 있고요. 이상한 종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좀 주의하십시오.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시간을 두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커뮤니티를 보는 그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뭐 어디가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지금 순간랩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좋다 이런 식이 아니라 어디든 오래 시간을 두고 그들의 콘텐츠나 혹은 그들의 행동, 반복된 선택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세요. 그들의 말과 그냥 현혹하는 말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심지어 제 말조차도 의심하시고요. 그런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주변에 순간랩에서도 이제 그 사업적인 얘기를 제가 주로
이끌어가는 편이지만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투자를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주식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매로 투자를 하면서 굴려가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을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업적 소득을 만들어가는 거, 콘텐츠나 SEO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사업적 소득을,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이루되 시간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 방식, 펄을 높이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돈을 벌리면 그 돈을 가지고 적금에만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 돈이 다시 복리로 굴러가게 하려고 하면은 부동산 투자도 필요하고 주식 투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도 굴릴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 오래 시간을 두고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과를 내가고 있는 사람들이 순간랩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도 배당주도 모으고 있지만은 또 경매를 같이 참여해가지고 또 돈도 벌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소득이 설령 작더라도 이거를 재투자 해가지고 복리로 불려 나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어떤 안정감이 생기거나 방향성이 그려졌을 때 우리는 평온함을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당장 내일 다음 달 월 처음 벌 수 있다. 이것을 도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것이 그 다음 달 마이너스 100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혹은 경쟁자들이 쫓아와서 그게 바로 반의 반토막으로 얼마든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계셨을 거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당장 적은 소득이라도 내 적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조금씩 쌓아가면서 돈이 벌리는 그런 방식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족하고 CS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좀 덜한 부분들, 직원에 대한 의존도가 좀 덜한 부분으로도 내가 사업 소득을 올려갈 수 있네. 그 다음에 심지어 그 나머지 시간에 육아도 충실히 할 수 있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배당주도 모으고 뭐 성장주도 투자해서 수익률도 막 100% 이상 가져가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매 투자를 해가지고 두 배 뻥튀기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을 만약에 반복해서 경험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작은 돈부터 아껴서 그렇게 키워갈 수 있는, 작은 돈부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터득을 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큰 돈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이상한 선택들을 많이 합니다. 돈의 힘에 묻혀버리는 거죠. 그런 선택들을 하지 않고 작은 돈 관리부터 중요하게 생각해서 작은 돈을 아껴가지고 이게 큰 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은 돈부터 아끼는 그런 마인드부터 새롭게 배워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환경들을 구축하고 싶었고 같이 구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순간랩의 또 자율이나 수혜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좋은 기회를 얻어서 지금 같이 함께 그런 커뮤니티를 꾸려가고 있는 중에, 그 덕분에 저도 이런 육아 관련된 이런 책도 또 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드리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실제 현실에서 벌어졌던 대화와 프로세스와 이런 것들을 봐야지 그나마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랑 이거는 좀 다르네, 요건 내가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가 있지. 지금 이런 정도의 강의로는 당연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시도를 하고 있구나, 누군가는 그 시행착오를 정리해 놨구나, 이런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 경제적 자유 무조건 양립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전 많은 대표님들한테 그렇게 대표가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행복감을 직원들한테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에서 불안이 없어야 사업에도 그게 영향이 덜 끼치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서로 악순환을 만듭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희생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이거는 아주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함께 성장하는 부부와 가정으로 이제 더 행복해지려고 우리가 지금 이왕 태어난 김에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고, 죽기 전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가고 싶기 때문에 결혼도 선택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왕이면은 같이 크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과정 중에 가정이 온전히 잘 쓰이고 그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이 또 사랑받고 행복하게 잘 자라야지 대한민국의 미래 또 세계의 미래도 좀 밝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에는 당연히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받아온 그런 상처나
오해와 이런 것들이 대화로서 잘 풀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부모의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이기 전에 우리도 하나의 자식이었고요. 우리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고요. 대물림 하지 말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물림 하기 싫어하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물림 하기 싫어서 그거를 그냥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돈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아이를 빡세게 공부를 시키면 그게 대물림 되지 않을 거라고 또 오해하고 착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아이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아이와 부모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 소수지만 이런 것들을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동참해서 이제 같이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업가들이 제 주변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책을 만든 것이고 더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CEO분들 행복한 사업가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강의 책에 대한 요약 매우 요약된 부분들입니다. 서로한테 감사한 일 찾는 거 이런 것도 저희 책 초판에 보면은 그 감사한 그 노트가 있습니다. 다이어리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눈을 아이들이랑 많이 마주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고자 하는 가정상에 맞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냥 성공한 사람 이런 거에 환상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들이 실제로 행복한지를 검증을 하세요. 검증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면 검증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쓴 저도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검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꼭 읽어보시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에피소드로서 잘 전달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